봅시다. 이게 2-1 단원 진로 탐색 뭐 건축 뭐 하면서 나오기도 했던 부분. 자, 적절하지 않은 건데 적절하지 않은 한 문제를 빼놓고 나머지는 다 외워두셔야 돼요. 이게 근데 거의 도덕책? 도덕책이라고 알려나 모르겠네. 너무나 당연한 말을 할 텐데 이게 크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여기 문제 풀어봤나? 지금 여긴 문제 풀었나? 네, 선생님? 문제 풀었어? 여기? 이거 소단원 평가요? 어. 이거 안 풀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 일단은 한번 해보자고 그러면. 네, 몇 문제 안 돼요. 요 2단원 문제는 또 특히 구하기가 어렵더라고. 그래서 학습지랑 학교 교과서 달달달 외워다시피 꼭 좀 봐주고 보죠. 진로 독서를 하면 진로나 관심 분야에 대한 경험과 서로 확장할 수 있는 당연한 거고, 진로 독서 이것도 오타야 이거 내가 볼 땐. 진로 독서인데 진로 독서를 할 때에는 읽기 목적에 따라 읽은 정보를 통합하고 재구성해야 된다. 당연한 거예요. 다양한 책을 읽는 것보다는 한 권의 책을 집중해 읽는 것 아니야. 다양한 책을 접해서 진로나 관심 분야의 다양한 책을 접해가지고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통합하고 재구성하는 게 중요한 거죠. 답은 3번. 자, 한 권의 책이 아니라 다양한 책이 맞다. 나머지 선지도 진로 독서를 한 뒤에는 발표나 독서 토론처럼 읽은 결과를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과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다양한 관점의 글 자료를 주제 통합적으로 읽는 것이 유용하다. 요거 3번과 5번은 서로 대치되는 반대되는 말이죠. 자, 여기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추구하는 바가 다 다른데 첫 번째 신나게 살기, 의미 있게 살기, 몰두하며 살기. 이럴 때 그래서 재미있는 삶, 즐거운 삶을 사는 거 기억날 거예요. 했던 거. 가치 있는 삶, 헌신하는 삶, 목적이 이끄는 삶이 되는 거. 원대한 목표를 위해 헌신하는 이런 것들. 자, 유명한 사람들의 말을 인용하면서도 인용하면서 설명했습니다. 몰두하며 살기. 자, 자신이 좋아하고 잘하고 의미 있는 일에 몰입해서 사는 삶을 얘기를 합니다. 몰두하는 경험. 2번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사례를 활용해서 여기 사례 노벨상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을 얘기를 해주거나 사람들 인용을 얘기하는가 하고 있죠. 전문가 연구 결과를 활용하여 주장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이 전문가라기보다는 권위자이긴 할 텐데 이런 사람들 얘기예요. 근데 연구 결과를 활용하는 거니까 여기 연구를 바탕으로 여기 했으니까 활용해서 주장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이 부분이 해당이 되겠고 구체적인 사례는 노벨상 받은 사람이나 여기 넬슨 만델라 주장에 해당하는 각 문단은 두 갈식은 중심 내용이 가장 먼저 나오는 걸 중심 두 갈식이라고 합니다. 맞아요. 적절해요. 대상들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말을 차이점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문가들의 연구를 바탕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의 말을 인용하고 바람직한 삶에 대한 그 방법을 차례차례 얘기해주고 있죠. 질문을 던지고 이에 답을 대부. 자, 여기 질문을 던지고 그것을 각각 답하는 내용으로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그 스니가 지닌 생각을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일일이 찾아가면서 지금은 풀되 풀고 나서 꼭 외워주셔야 됩니다.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재미있는 삶을 추구했다. 공통점 나옵니다.
자신이 좋아하고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몰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 그대로 나와요. 무엇인가에 몰두하는 경우 우리를 삶의 긍정적인 방향으로 여기 나옵니다. 있는 그대로요. 넬슨 만델라 대통령의 말처럼 실현에 굴하지 않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 넘어질 때마다 이건 실현이죠. 굴하지 않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 3번의 답은 5번이겠네요. 다 맞는 말인 거 보니까. 공적을 이익을 추구하는 것만큼 사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 의미 있게 사는 방법. 자, 의미 있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이 둘 중에 그 어떤 걸 추구하는 것이 의미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구분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오히려 의미 있는 삶을 뭐라고 그랬냐면 감각적 즐거움은 덜하더라도 원대한 목표를 위해 헌신하는 게 의미 있는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공적이 사적이를 나눠가지고 무엇이 더 낫다, 낫지 않다 이런 것에 대한 얘기는 없었습니다. 자, 건축가와 관련된 것들 그리죠. 세 개의 자료가 이렇게 나옵니다. 건축가란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건축가는 너무나 집을 지었을 때 뭔가를 그려주는 사람이고 건축가라 하더라도 다양한 종류, 다양한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건축가를 요즘은 우리 시대의 환경을 담은 무언가를 아름답게 창조하되 시대 정신을 반영하는 사람이다. 같은 말, 우리 시대의 이상과 현실을 반영하여 자, 시대 정신이에요, 일종의. 시대가 폭행하는 진보적으로 유용한 기술을 실현하는 사람. 자, 그래서 여기에서 건축주는 대체로 하나, 둘, 세 명인데 건축가가 건축주인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건축에서는 세 가지 기본 요구 사항이 따라오게 된다. 정의와 함께 건축주를 생각한다면 이 부분이랑 건축주 생각한다면 세 가지 요청. 자, 시대와 사회와 시대의 요청. 이게 시대 정신이에요. 그리고 건축주의 요구. 그다음 대지와 자연 환경의 요구. 이러한 세 가지 기본 요구에 대해 건축가는 자신의 창작 의지와 아이디어 등을 더해서 건축물을 만드는 것. 자, 다시 말해줍니다. 사회, 시대 요청, 건축주, 자, 땅, 일종의 환경 같은 거겠죠. 그것을 바탕으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직능. 또 말하네. 의뢰인의 요구에 창작 의지를 더하고 우리 사회에 끼치는 영향까지 고려하여 이게 사회 요구 같은 거겠죠. 건축주. 건축 관련된 모든 요구를 조율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다시 한번 읽는 겁니다. 그냥 과거 건축은 이런 것들 전통적인 가치로 이것들은 전통 건축에서 과거 건축에서 중요시했던 것. 하지만 현대 영역, 현대 건축의 경우는 에너지 효율성, 탄소 배출량이 얼마이냐, 만들어지는 과정이 이런 건축 자료가 건축 자재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의 양이나 전기 에너지 등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성이 대단히 중요한 가치 기준이 되었다. 그래서 하드웨어적인 건축물이 아니라 하드웨어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이고 유기체적으로 건물을 바라보는 관점, 에너지 효율성. 에너지 효율의 극대화가 모든 디자인의 우선순위에 올라서게 되었고 분야 간 협업이 활성화되고 있다.
디자인 초기부터 이렇게 진행되는 거. 수직적인 것이 아니라 수평적인, 횡적이고 복합적인 디자인 과정이 존재하게 된다. 모두가 참여하는. 그리고 이것은 누군가의 강연을 시각 자료와 함께 지금 주어진 자료입니다. 자, 4번 가보죠. 주제 통합적 독서를 위해 수집한 글과 자료다. 위의 글은 이와 같은 글과 자료를 선정할 때, 고를 때 고려할 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시청각 이미지가 굳이 꼭 시청각 이미지가 충분히 활용돼야 될 이유는 없는 거죠. 네, 이건 꼭 그렇진 않습니다. 4번. 자기 목적에 따라 필요한 정보, 자기 수준에 맞는 정보가 수집되었느냐. 수집할 자료에 시청각 자료가 많을 수도 있지만 적을 수도 있어요. 적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답은 1번. 나머지 선지 수준에 맞아야 돼. 적절한 분량이어야 돼. 당연히 관련이 있어야지. 목적에 부합해야 돼. 다른 사람들의 평가 이것도 중요하다. 가우터 이것도 직접 본문 찾아가서 확인해 주면 됩니다. 단순히 자 가에서 이런 얘기를 했고요. 2번 선지 건축을 할 땐 자기 주관을 배제하고 아니 자기 주관 배제하는 거 아니야. 자기의 주관도 들어 있어야 돼. 뭐라고 했냐면 건축가는 여기에서 자신의 창작 의지를 더한다고 얘기했다고. 건축가는 자신의 창작 의지와 철학 이런 것들을 더한다고 얘기했어. 그렇기 때문에 주관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비율, 구조 등의 형식적 요소들이었다. 여기 이런 것들의 전통적인 가치. 근데 이게 형식적 요소인지 아닌지는 이 글에서는 나와 있지는 않아. 그런 거. 요 용어가 추가돼서 쓰이고 있다. 이 지문에선. 그 다음. 자, 과거에 비해 협업이 활성화된다. 오케이. 미래 건축가는 건축물에 얼마나 행복을 줄 수 있는 걸 따져야 된다. 안 읽었지만. 자, 앞으로의 건축은 실용보다는 가치를,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을 크고 예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추억을 만들기 좋은 집, 삶의 추억을 담을 수 있는 집. 그것은 행복과 관련된 것. 자,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6번. 가는 화재와 관련한 핵심어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자, 핵심어. 가에서 핵심어. 건축가가 뭔지 나름 정의를 해주고 있죠. 그리고는 사례를 들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건축가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지도 얘기해주고 있고요. 사례까지는 아니지만 구체적으로 자세히 여기선 자세히라고 알아둡시다. 화재에 관해 언급한 내용을 서술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당연한 거고요. 두 대상의 차이점을 바탕으로 화재의 특성 어떤 거? 과거의 건축과 요즘의 건축의 차이를 바탕으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화재와 관련한 개념의 변화를 자 통시적 관점. 통시적 관점은 시대의 변화, 흐름에 따라 그 변화되는 양상을 얘기하는 게 통시적이란 뜻이에요. 6번에선 과거와 현대 건축의 비교는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시대가 반영돼 있는 거 아닙니까? 시대가 반영돼 있기는 하죠. 반영돼 있기는 하지만 문제는 이 통시적 관점이라는 건 뭐 원시 시대는 어땠는지 뭐 아니면 뭐 14세기엔 이랬고 16세기에 들어서는 이랬고 그리고 20세기에 들어서는 이랬다. 이런 특정 시기가 언급되면서 그 시기마다의 어떤 특징을 얘기를 해서 그 변화가 드러나 있을 때 통시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단지 뭐예요? 이건 단지 시대가 언급돼 있긴 하지만 과거와 뭉뚱그려서 과거와 요즘의 건축의 차이를 부각하는 거지 시대에 따른 건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과거와 현재 건축의 특징을 얘기를 하지 개념의 변화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화재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힌다. 땅콩집과 아파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유의미한 정보를 정리한 것이다. 기억부터 디귿에 들어갈 말을 순서대로 제시한 거. 건축가에게 필요한 이건 찾아서 넣으면 되겠죠? 이거는 어렵지 않겠습니다. 조율, 에너지, 효율성, 가치. 뭐 2번밖에 더 있겠어요. 음. 자, 8번. 정보를 통합할 때 그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 현대 건축가가 지닐 역량과 자세. 건축주가 해야 될 거. 이건 지금 건축가라는 게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주제 통합적인 독서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8번의 답은 1번이 되겠죠? 건축가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 가에서는 건축가의 개념, 건축가는 무슨 일을 하는지 이런 것들 얘기했고요. 나에선 현대 건축가는 어떠해야 하는지, 무엇을 가장 우선시하고 건축을 대해야 하는지, 어떤 가치를 담아야 되는지, 다에서는 이런 것들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장 적절하겠습니다. 포트폴리오 제작 시 고려할 점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출처 명확히 제시하는 거 당연합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독자의 흥미 유발하는 것도 중요하죠. 최근에 매체들의 정보에 대해 정말 최대한 상세하게, 자, 최대한 상세하게는 상황에 따라 선택해야 되는 것들이죠. 그리고 포트폴리오로는 최대한 상세하기가 아니라 필요한 정보, 핵심 내용만을 핵심어를 사용해서 필요한 정보를 활용,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게 교과서 학습 활동에 들어있던 겁니다. 포트폴리오 제작. 명확하고 간결한 표현 됐어요. 제목은 읽기 목적을 잘 들어 선정한다. 너무나 당연한 문제들이란 말이야. 자, 요것들이고 자, 두 번째 것들로 한번 가볼까요? 2-2. 그러니까 나는 이 단원이 이번에 시험 범위에 포함된다는 게 나는 상상이 안 돼. 교과서 처음 바뀌어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전 선정에 대해서 나는 이 단원은 배제하고 그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쉬운 지점이 있다. 잠깐만 좀만 보자. 자, 두 번째 거 봅시다. 지금 승혁이 같은 경우는 풀었던 문제를 또 받아갔어 어제 와가지고 그 문제가 충분히 많지 않은 상태에서 되게 좋은 자세야. 왜냐면 학교 내신은 달달달 외워줘야 되거든. 이때 달달달 외우는 건 푸는 문제의 선지의 내용도 달달달 외워야 되지만 학교 학습지 그리고 학습지에서 나온 내용과 문제를 풀었을 때 선지의 내용이 만약에 어긋난다면 학교 학습지가 우선이야. 학교 학습지를 먼저 보는 게 중요해. 그래서 알아두시고 두 번째로 가보자. 수필 같은 거였어. 수필이었어요. 할러데이 교수를 통해서 어, 재직하고 있는 나의 직업이 나옵니다. 나는 글쓴이고요. 자, 그래서 할러데이 교수를 얘기를 나누다가 어, 한국인의 관점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을 할러데이 교수의 말을 통해서 새롭게 보이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외국인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 교수의 얘기를 통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글이었습니다. 저럴 때 그날 얘기하는데 할러데이 교수는 우리 한국 사람이 외국이라는 단어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 한민족이 아닌 사람, 한국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 이 세 가지 종류로 나눈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읽으면서 좀 그렇긴 했지만 어쨌든
이 글을 쓴 글쓴이의 관점도 어느 정도 너무 과하게 반응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지만 일단 교과서 내용 그대로 받아버립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외모를 가지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누가 그랬어? 할러데이 교수가. 외모가 다르면 외국인으로 판단해버린다. 이런 편견이 있다라는 거죠. 이어서 그는 고정관념 중에 또 다른 하나가 외국인은 영어를 할지언다 외국인은 한국어를 못한다 하면서 자신의 경험, 여행 안내소의 내국인용과 외국인용의 책자의 차이. 외국인용은 특히 for foreigner라고 써 있어. 내국인용이라고 하는 곳에는 한국어로 표시된 곳에는 한국어로, 외국인용이라고 영어로 표지가 붙어 있는 곳엔 한국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놓인 책자, 요 구분이 있는데 이거 자체가 바로 뭐다? 내국인은 당연히 한국인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한국인에 꼭 한국어를 다 사용한다고는 법이 없는 거지. 내국인에 꼭 한국어만 있을 이유는 없지. 외국인용이라고 해서 꼭 영어만 보지도 않는데 영어로 표지가 붙어 있는 곳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이 구분 때문에 외국인인데도 한국어를 잘 사용하는 사람은 여기에 한국어 안내 책자를 보기가 좀 그래. 왜? 내국인용이니까. 외국 국적을 가진 한국어를 잘하는 사람은 여기 있는 거 선택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지. 그죠? 응?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여기 읽어보시면 뭐 그런 내용들이고요. 신선한 충격을 받았대요. 나는 관심 있게 보지 않았어. 한국인의 입장에서는, 한국인이었던 자신은. 그래서 검색해봤더니 이런 이미지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한국어를 못하는 내국인은 내국인이 아닌가? 왜냐면 내국인 용에는 한국어만 들어있으니까 이게 문제인 거고, 영어를 못하는 사람은 외국인용 표지를 보면서 외국 사람인데도 어떤 생각을 할까? 안내 책자의 분류 기준이 누구 기준? 공급자 기준이냐 사용자 기준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죠. 자, 이 글에 대한 설명을 가장 적절한 겁니다. 특정 어휘에 관한 여러 가지 지식을 소개하는 게 아닙니다. 특정 어휘의 개념,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달라진 이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달라졌다. 이게 통시적인 것들에 대한 얘기예요. 이것도 아니에요. 파생의 원인, 시대백병, 아우 다 아니야. 특정 어휘가 활용되는 다양한 상황,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단순히 설명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아예 틀리진 않았지만 편견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특정인의 경험을 소개하고 있다. 할러데이 교수나 할러데이 교수를 경험을 소개하고 있죠. 이거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 교수는 대학교 국문학과 교수. 오케이. 할러데이 교수로부터 들은 이야기 사실인지 확인해 보았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찾아봐서 이런 것들을 확인해 봤던 거죠. 자, 교수는 여행지 관광 안내소의 안내책자 분류를 보며 흥미를 느꼈다. 할러데이 교수 흥미를 느꼈다고 얘기하는지, 자신의 경험 이런 부분들 자세히 봤던 거고, 뭐 흥미를 느꼈으니까 그것들이 기억에 많이 남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직접 흥미를 느꼈다는 이 단어는 없지만, 자, 교수는 할러데이 교수가 한국인에 대해 지닌 편견을 부식시키게. 자, 이 글에서는 할러데이 교수의 편견이 문제가 아닙니다. 외국인에 대한 한국인이 가진 편견이죠. 핵심 소재는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자, 한국인 사용하는 외국인이라는 단어의 다양한 의미를 분석했다. 오케이. 3번. 할러데이 교수에 대한 설명을 가장 적절한 거예요. 한국 관광지 안내 책자 내용이 외국인에 비해 부실하다.
내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외국에 비해 일반적으로 한국인은 외모보다는 언어로 한국의 외국인을 구분한다. 그 생각 아니요. 팔러데이 교수는 외모로 주로 한국인과 외국인을 구분한다고 봅니다. 한국인은 외국인이라면 당연히 영어를 할 줄 안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그래서 안내책자의 배치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구분하는 용어도 포리너로만 써 있으니까. 한국 관광 안내소가 외국 관광을 제대로 된 정보를 안내하지 못한다고 여겼다. 이게 이 제대로 된 외국인 관광객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안내하냐 안 하냐가 팔라데이 교수는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안내책자의 구분에 한국인이 가진 어떤 외국인에 대한 편견을 확인할 수 있었던 거죠. 고정관념을. 이 관광 안내소에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한다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한국인은 한국어를 못하는 외국인들에게 영어로 설명하는 경향이 있다고 봤다. 이 내용도 이 글에서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기억과 같은 내용 생각을 한 이유로 적절한 거. 기억과 같은 이유. 기억이 어딨어. 당신은 이 안내 책자를 지울 수 없어라 말하는 것 같았다라고. 자신은 한국어를 한글에는 안내 책자를 궁금해서 지우려고 했지만 내국인용이라 써 있었기 때문에 그걸로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내국인용이라는 말에는 한국 국적인 사람만 볼 수 있는 책자라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원의 답은 1번입니다. 나머지는 왜 아닌지 봅시다. 한국어를 잘하는 외국인도 볼 수 있는 책자라는 의미. 아니요, 이런 의미 없습니다. 국적으로 나눠버렸고 내국인용.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만 이용하는. 내국인용은 한국어를 할 줄 모르는 한국인도 아니에요. 자, 내국인용에는 어쩌면 한국 국적을 가졌더라도 한국어를 못하는 사람도 읽을 수 있게 다른 한국어가 아닌 다른 책자도 들어있는 게 가능해야 되겠죠. 일단 내국령이라는 단어는 한국 국적인 사람만 볼 수 있는 색채라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어를 잘하는 외국인은 건드리기가 어려웠다는 거죠. 한국에 거주하는 뭐 사람 아니야. 이것도 아니에요. 내국인용입니다. 한국 국적. 자, A와 B에 들어갈 말로 다르게 짝지어진 거. 음, 여기 국적이 아니라 언어가 되어야 된다. 본문에 있는 겁니다, 그냥. 자, 그 다음. 자, 똑같은 글이에요. 문제 바로 풀러 들어가 보죠. 여기는 같은 글이긴 한데, 그냥 한번 볼까요? 그냥 문제를 풀려고 했었는데, 자, 친절을 베푼 거야. 소외감을 주려고 의도적으로 그런 분류를 한 것도 아니야. 나름대로 사용자들의 편의를 고려한 행위야. 그런 단순히 한국 안내책자는 내국인을 위해,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 만들었고, 국제적인 성격은 영어를 친절히 했다고 판단했을 거라고 추측하고 있어. 근데 그건 공급자의 입장이고, 그것을 사용자의 관점으로 본다면 다른 이야기. 훨씬 더 사용자의 배경은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단지 사용자 이 두 개의 부류만 있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아.
내국인 중에서도 한국어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는 한국어가 익숙하지만 다른 언어를 읽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내국인 중에. 반면에 외국인 중에서는 영어를 저는 물론 영어로 쓰이는 외국인 표지 원천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도 있고, 혹은 외국인인데 한국에 익숙해서 한국어로 된 책자를 읽고 싶은 사람도 있어. 너무나 다양해. 다양할 거야. 그런 상황에서 안내 책자의 분류 표시는 이런 말을 한다는 거지. 내국인용. 이것도 내국인용. 의 구분. 이거 외국인. 이 구분이 바로 이러한 의미를 전달할 수도 있다는 거죠. 공부자의 관점은 반영했기 때문이다. 그 정도. 뒤에 부분 뭐 굳이 더 읽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함께 사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 자, 그래서 더 이상은 외모나 모국어가 그 사람의 국적을 결정하는 요소일 수 없다. 네, 우리의 편견은 뭐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더라도 외모가 한국인이 아니면 외국인이라고 치부하는, 한국어 말씨가 서툴고 저기에도 외국인이라고 판단하는, 혹은 그 사람의 이전 국적이나 그 사람의 부모가 어떤 국적을 가지고 있는 거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이러한 편견들. 근데 이건 편견, 난 어쨌든 그래. 자, 갑시다. 가부터 나를 읽고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죠. 왜 가와 나가 두 개가 있나요? 문제 이상합니다. 가랑 나가 없어요. 그냥 윗글이에요.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6번. 글쓴이는 말투와 외모로 한국인과 한국인을 구분하는 우리의 편견은 버려야 한다. 오케이. 글쓴이는 안내투자의 분류가 다양한 배경을 지닌 사람들을 고려하지 않았다. 오케이. 남북한 언어 실천의 이지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뜬금없이 너무 들어왔죠. 그치? 여기. 여기까지는 내가 납득이 되는데. 어쨌든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그다음 그냥 대한민국 국적을 지녔어도 국민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외국인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는 아예 없습니다. 번에 답은 4번. 그다음 7번. 안내 책자에 대한 글쓰기를 적절하지 않은 것. 안내 책자를 내국용, 외국용으로 구분하는 것은 사용자의 편의를 위한 행위였을 것이다. 오케이. 영어를 모르는 외국인은 한국어가 아닌 언어로 된 안내 책자를 찾기 어려웠을 것이다. 왜냐면 외국인을 위한 책자에는 for foreigner만 있었기 때문에 영어를 많이 모른다면 어디에 그런 안내 책자가 있는지 찾기 어렵겠죠. 구분을 확인할 수 없으니까. 이런 분류는 안내 책자를 볼 관광객의 관점만이 아니라 공급자의 관점을 반영한 겁니다. 한국어보다 외국어에 익숙한 한국인들은 내국인용과 외국인용이라는 분류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겠죠. 누구한테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냐면 이런 사람들. 한국어가 편한 내국인, 영어가 편한 외국인은 이 분류가 딱 들어맞습니다. 그죠? 그렇지 않은 외국어가 익숙한 한국인. 이들은 불편한 거죠. 외국인을 위한 안내 책자를 분류한 칸에 영어로 외국인이라 쓴 것은 영어 국제의 성격이 강하다는 생각 때문이었을 것이다. 오케이. 나에 대한 설명? 나가 없다고 가랑 나가. 어쨌든 아는 거 나가 보여? 가나다라 빠뜨린 것 같은데.
봅시다. 가나를 표시를 빠뜨린 것 같은데 이 문제에서는 여기를 봅시다. 여기 한 가지 색깔로만 꽉 채워진 단조로운 미래가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미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다. 자, 색깔이라고 해서 비유적인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자신들만의 색깔을 활짝 펼칠 수 있는 곳, 다양한 색깔이 존중되어서 서로 조화롭게 빛나는 곳. 자, 비유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바를 참신하게 전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우리 사회 문제점을 얘기했어요. 구체적인 예가 이런 것들도 구체적인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혹은 전체 글이라고 본다면 안내 책자를 사례로 들었다고 볼 수도 있죠. 우리 사회의 현실을 근거로 자신의 주장에 대한 당위성 마땅히 뭐뭐 해야 한다. 여기 지금 변해가는 우리 현실, 다양해진다는 미선 예측하고 우리가 지향해야 할 미래의 사회 모습을 그리고 있다. 오케이. 그다음 묻고 답하는 우리 사회 문제를 해결할 방안. 자, 묻고 답하는 방식은 없습니다.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그걸 해결할 방안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묻고 답하는 방식은 없어요. 근데 어쨌든 문제가 나를 어디를 특정지는지 몰라서 문제 풀기 좀 어렵네요. 기억부터 디귿에 불편을 느낄 상황으로 적절한 것. 분류 방식 때문에.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이 내국인용이라는 표지를 보았을 때 이거는 불편함과는 상관이 없겠죠. 자, 내국인용은 어떤 사람이 불편을 느낍니까? 한국어에 익숙한 한국인은 불편을 느끼지 못합니다. 어떤 경우?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한국인이 볼 때 불편함을 느끼겠죠. 혹은 한국어에 익숙한 외국인이 볼 때도 불편함을 느낄 겁니다.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한국인이 외국인용이라는 표지를 봤을 때, 자, 외국인용은 영어에 익숙한 외국인이 보게 되면 불편함을 느끼지 않겠죠. 귀찮습니다. 짜증나죠, 좀.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한국인, 외국인용. 이것도 불편함을 느낄 만한 요소이긴 한데요. 한국인이니 외국인용을 보면 안 되니까. 근데 기억이니까 밑줄 친 부분. 자, 밑줄 친 부분 기억은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당신은 한국 사람이 아닙니다. 내국인용을 봤을 때 불편함을 느끼는 거야. 저거는. 그래서 이거는 외국인용. 이걸 만약에 외국인용을 봤을 때는 불편함을 느끼겠죠. 근데 여기에 지금 기억은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당신은 한국 사람이 아닙니다는 내국인용이라는 그 분류를 봤을 때 보이는 불편함인 거지. 자, 아니고 한국어에 익숙한 외국인이 외국인용을 표를 봤을 때 얘도 봅시다. 니은은 내국인이 아니라면 한국 안내처를 가져와서는 안 됩니다. 이것도 내국인용 표시를 봤을 때 가지는 생각이겠지. 불편함. 그래서 여기 지금 외국인용이라고 한 게 잘못되어 있습니다. 디귿. 디귿은 뭐죠? 외국인은 당연히 영어를 알고 있을 겁니다. 이거는 외국인용 표시의 분류를 봤을 때 for foreigner. 그러면 누가 불편해? 영어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이 봤을 때 불편하겠지. 답은 5번. 귀찮네요. 자, 10번. 문맥적 의미니까 이거는 알아서 푸시고요. 자, 이게 학습 활동인가 거기에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고정관념을 자극하는 얘기였어요. 잠깐 읽어보죠. 제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비록 언어는 통화였지만 한국어를 할 줄 알았나 봐. 제 특이의 억양 때문에 저는 주도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버스나 지하철에서 휴대전화가 울려도 받지 않았습니다. 왜? 나의 말이 억양이 특이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하는 것들이 불편해서 항상 관심의 대상이 됐어. 어떤 한국인은 대부분 그렇지 않지만 외국인을 동정하고 불쌍한 존재로만 봅니다. 우리 외국 투자들도 이런 존재라는 걸 알아줬으면 한다는 우리 한국인의 뭐 편견 내지는 고정관념이 담긴 혹은 차별하는 어떤 반응 이것에 대한 글이고요. 그 다음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단어가 다른 의미로 판단되는 경우. 그래서 주말에 뭐 하는지 물어봤을 때 중국 학생과 미국 학생들은 파키스탄 학생들과 대답이 달랐다. 왜? 파키스탄 학생은 주말을 목요일로 계산해서 말한 거였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들의 문화는 이슬람 국가에서 금요일엔 다 같이 예배를 드리니까. 그래서 목요일을 주말이라고 생각해서 얘기했던 거지. 그래서 말만 배워서는 안 되고 문화도 같이 알아야 된다. 자, 중꺾마 이런 신조어 같은 말들. 이 말들이 장점은 뭐예요? 빠르게 내용을 전달할 수 있다. 의사표시할 수 있다는 거지만 부정적인 부분은 소통을 방해할 수 있다. 자, 여기에서도 인식. 이때 의사가 엄마였을 수 있다고 하는 대답. 7번부터 보죠. 가와 나 모두 언어 공동체와 적차전과 관련한 자신의 체험을 전달하고 있다. 가부터라. 아, 이거 체험이라고 해야 되나? 아, 가와 나는. 오케이. 나는 다양한 사례를 통해 문화 간의 충돌로 인해 다양한 사례? 문화 간의 충돌로 인해 발생한 갈등?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죠? 음. 그리고 다양한 사례라고 보기도 어려워요. 나는 하나의 사례죠. 물론 해결하는 방안, 그 나라의 문화를 아는 게 중요하다. 뭐 이 정도 해결 방안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다양한 사례라고 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 다음 구체적인 예를 활용해 젊은 세대 언어 사용시켜. 오케이. 신뢰성 있는 자료를 활용하여. 신뢰성이 있으려면 출처가 있는 자료여야 됩니다. 자, 여기 언론진흥재단이 발표한 요것들이 신뢰성 있는 자료겠대요. 그다음 언어 관련한 실험을 통해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에 반영된 특정 인식을 분석한다. 오케이. 7번 가와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겁니다. 가해가 지는 한국인이 한국에 능통하지 못한 외국인을 차별적으로 인식한다고 보았다. 답이네요. 나머지 고쳐봅시다. 나의 것이는 한국인들이 외모 아니야. 외모랑 상관없는 거였어. 가의 것이는 나의 것이냐 달리. 나의 것이냐 달리라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자, 나의 것이는 다른 언어에서 갈등 해결하면 다른 나라의 언어를 존중하는 이거 언어 존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글은 문화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말만이 아니라 모두 이제는 언어에 우열이 있다는 인식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언어 어떤 언어가 더 뛰어나고 어떤 언어는 뛰어나지 않다라는 인식 때문에 박제하는 게 아닙니다. 자, 이렇게 봐주시고 나머지 문제는 카톡으로 올린 그 문제 지난번에 대단한 평가 문제가 남았습니다. 그거는 풀어주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죠. 수연이 윤지는 결국 못 들어왔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다른 거 뭐 질문 있니? 궁금한 거나? 없습니다. 없어요.
수요일 날 문제를 몽땅 다 줘보도록 할게요. 가지고 있는 거 구할 대로 구해봐서.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안녕히 계세요. 수고했어. 예.